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미러키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미시오로스키랑 스킨스가 붙네요. 자, 이 미시오로스키 뭐 이제 데뷔한 지 2경기밖에 안 됐지만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첫 경기 때도 막 100마일 이상 공을 뭐 14개를 뿌리더니, 지난번 경기도 상당히 대단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 경기 때 구속 같은 것들도 잘 나왔었죠. 평균적으로 100.4마일을 뿌렸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뭐 그냥 압도적인 피칭을 했었어요. 6이닝 동안 퍼펙트를 했는데 하필이면 7회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볼넷 하나, 피오너 하나 이렇게 맞아가지고 2실점. 분명히 이제 7회 내려갈 때도 공을 뭐 86개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냥 피오너 안 맞고 했으면 더 버틸만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데뷔 이후에 2경기 동안 아주 대단한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우려했던 볼넷 같은 것들도 약간은 좀 적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시오로스키라는 친구는 또 이제 미러키의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미러키가 선발진 중에서 이렇게 좀 9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유형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단한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딱히 뭐 크게 깎아내릴 건 없을 것 같고, 스킨스는 뭐 말해 뭐합니까. 지금 아마 내셔널리그 싸이형 1번 주자일 거예요. 지금은 1.78로 최근 뭐 9경기 동안 아주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스킨스를 얘기하면 나오는 거는 사실 스킨스가 지금 4승밖에 없거든요. 이런 좋은 성적에 비해서. 그만큼 빠따가 따라주지 못한다. 뭐 왕년에 이제 디그롬 얘기가 나오봐 하는데, 사실 스킨스가 이 정도를 던져주고 있는데도 올 시즌의 결과 자체는, 팀의 결과 자체는 8승 8패로 반반따리거든요. 어쨌든 스킨스의 내용은 그냥 엄청납니다. 9경기 동안 뭐 1.21로 특히 지금은 더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좋은 피칭들을 한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6.5를 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스킨스는 이해가 되지만은 데뷔한 지 2경기밖에 안 던진 투수가 6.5를 받았다. 그만큼 미시오로스키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 같아. 첫 경기 때처럼, 그리고 마이너리그 시절처럼 좀 이제 볼넷 같은 것들이 간수만 더 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일도 6.5지만은 언더 보는 거는 그리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만큼 저도 이 친구를 높이 평가하는 게 있고, 뭐 양팀 다 기본적으로 빠따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팀들이죠. 미러키가 지난주에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진짜 엄청난 빠따 기세를 선보이면서 OPS가 많이 올랐고, 어제도 조금 잘 쳤거든요. 내일은 그래도 스킨스한테는 좀 막힐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것도 스킨스가 미러키 애들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또 있어요. 통상 40번의 타석에서 피해한 타율이 뭐 108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서 저는 내일도 한번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보고요. 그리고 한점차 게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미러키의 승 같은 거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빠따 분위기는 미러키가 괜찮은 상황이고, 스킨스 경기 때 8승 8패, 승률이 뭐 5할다리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미러키를 볼까 싶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언더랑 같이 저득점 경기 양상이라면은 뭐 한점차 게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화싹 대 애리조나입니다. 시언 버크랑 갤런이 붙는데, 이거는 선택하기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시언 버크 지금 4.50으로 최근 들어서 방어율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휴스턴한테 이제 뭐 3.2이닝 7실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어율이 이제 3점대 근처로 갔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진 모양새요. 사실 작년에 나왔을 때는 이 친구가 두각을 조금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제구 문제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3.43, 원정 5.82로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 홈 5경기는 1.60, 원정은 6.23으로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에서 나오는 버크라면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이제 좀 실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애리조나가 뭐 모레노라든지 코빈 캐롤 이런 애들이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내일은 아무래도 애리조나가 요즘에 못 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버크의 홈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점수 자체는 조금 줄일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갤런. 자, 갤런은 요즘 상태가 너무 좋지가 못하죠. 5.60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전에 3경기 동안에는 얘가 이제 7이닝 3실점, 6.2이닝 4실점, 6.1이닝 4실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7회까지 이닝 욕심을 내다가 그때 실점이 많이 생겼던 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쿠어스 필드 가가지고, 갤런은 원래 쿠어스 필드에서도 강한 놈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5이닝 동안 CP1타 7실점 이렇게 맞으면서 그냥 안 좋은 면모만 드러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최근에 8경기 동안 뭐 6.80이다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보여요.
볼넷도 많아졌고 피홈런도 많이 맞고 있고 이래갖고 지금의 갤런은 그냥 좋게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이닝을 욕심내다가 얻어맞았던 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화싹이 진짜 못 치기도 해요. 다시 이제 OPS 꼴등이 돼버렸고 최근에 10경기 동안 뭐 1할 9푼 5리 2할도 못 치고 있습니다. 홈런도 7방밖에 없는 상태인지라 그냥 화싹이 빠따가 너무 안 좋기는 해. 사실 갤런이 이런 안 좋은 면모를 조금 씻어내려면은 화싹 같은 팀한테 그냥 적당히 좀 호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글쎄 저는 이 경기는 사실 갤런 때문에 애리조나를 좀 뭔가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는지라서 그냥 저는 조금 청개구리 같이 가볼게요. 뭐 애리조나 승 보는 거는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일단 애리조나 승 배당이 나쁘진 않습니다. 1.5사나 되기도 하고 8.5 기준에 언더도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의 흐름으로는 언더 보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애리조나에 빠따도 좀 몇몇 선수들이 빠져있기도 하고 균열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뭐 언더 같은 것들도 보긴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애리조나 일반승 배당이 맛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들어오는 건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음 천사대 보스턴입니다. 키쿠치랑 피치가 붙네요. 자 이제 키쿠치는 최근 그냥 10경기 정도로 봐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기간 동안 6이닝 사실점했던 샌디에고전 그때 말고는 크게 뭐 흠잡을 때가 많이 없어요. 볼티모어한테도 5.2이닝 5실점을 하게 했는데 그때 뭐 삼진 10개 잡기도 하고 자책점 자체는 이제 3점밖에 안 돼가지고 요즘에 키쿠치는 자책점상으로는 좀 봐줄만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다 뭐 삼진 잘 잡고 있고 볼넷도 한창 안 좋았다가 최근에 3경기가량은 볼넷도 조금 줄었습니다. 요즘에 그냥 키쿠치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천사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스턴도 이제 리차드 피츠거든요. 아마도 이제 보스턴도 선발에 조금 빵꾸가 있는지라서 마이너리그에서 이 친구도 올리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 일단 마이너리그 최근 4경기 동안 4.20으로 그렇게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메이저리그 등판 때도 1회에 그때 이제 청사한테 피홈런 3방 맞아가지고 나가리가 되고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갖고 아직까지 뭐 메이저리그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뭐 잘할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들은 좀 불투명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키쿠치가 조금 더 이점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키쿠치도 통상 보스턴한테 10경기 동안 5.91에 피홈런 13망 이런 식으로 약한 면모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옛날에 토론토에서 안 좋았던 시절 그때 얻어맞던 게 좀 많기도 하고 저는 올 시즌에 키쿠치는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다고 보는지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발상으로는 보스턴보다는 천사가 조금 더 우세가 예상이 된다. 천사도 어제 뭐 이제 네토 같은 애들 뭐 약간은 좀 균열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보스턴 빠따가 지금 전혀 좋지가 않은 상황인지라 천사를 좀 볼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천사가 뭐 정배인데 천사가 사실 정배라서 맛이 없기는 해. 그래서 저는 천사 사이드나 뭐 한점차 게임 이거는 보스턴이 너무 못 친다는 것들 그런 것들 내다보도록 하고 이것도 천사가 사실은 배당이 1.64가 되는 거는 그렇게 막 건드릴만 하지는 않기는 한데요. 양팀이 사실은 1승 차이밖에 안 나요. 올 시즌 전체로 봐도 전력차가 뭐 아주 크진 않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천사 쪽을 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천사는 키쿠치가 보스한테 약한 데다가 불펜 소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천사도 지금 뭐 디트머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볼만하지가 않거든요. 좀 위험한 경기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키쿠치는 좋게 볼만하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샌디에고 대 워싱턴입니다. 피베타랑 고어가 붙는데 지금 연일 워싱턴이 샌디에고한테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어 정도의 선수가 나오는 거라면은 워싱턴이 꽤나 힘이 실리기는 해요. 피베타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는 상태고 직전 경기 때도 뭐 이제 볼넷 2개, 피홈런 2방 이런 식으로 4.2이닝 만에 4실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사실 한창 좋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죠. 방어율도 3.64 정도면은 원래 자리 찾아가고 있는 셈인데 특히 요즘에 좀 이런 기복이 심하다 그런 거고 맥켄지 고도 그동안 잘해주다가 다저스 만나가지고 무서운 바타한테 뭐 볼넷도 4개 약간 피해가는 피칭도 하면서 좀 실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어도 한창 잘해왔는데 직전 경기 때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상대가 뭐 다저스니까 그럴만도 했지만은 내일 상대하는 샌디에고는 지금 바타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고어가 얘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우드라든지 CJ 에이브람스 이런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워싱턴이 이제 소토를 샌디에고로 보낼 때 그때 받아온 친구거든요. 내일도 그래서 뭐 우드라든지 CJ 에이브람스, 고어 이런 친구들이 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려지는 게임이기는 합니다. 내일 사실 뭐 피베타가 어떨지 그리고 고어는 저는 일단은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하고 피베타의 상태가 내일 조금 궁금한데 8.5를 줬으면은 뭐 언더를 볼 만한 선발 투수 맞대결인 것 같기는 하고요. 워싱턴이 그냥 2.5 프렌 그런 거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생각보다 샌디에고의 버거트가 일찍 무너지기도 했었고 선발 단위에서 좀 실점이 많았었는데 그대로 경기가 끝났거든요. 불펜에서 실점 없이. 아무래도 샌디에고는 여전히 불펜 자체는 튼튼하다 이런 게 있고 워싱턴도 한참 불펜이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은 비교적 좀 나아진 거긴 합니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워싱턴의 2.5 프렌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워싱턴의 역배까지 볼만한 생각까지는 좀 안 드네. 고어가 잘하긴 하는데. 자, 다음 볼티모어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브랜든 영이랑 디그롬이 붙네요. 이게 지금 사실 텍사스가 사실 마운드가 지금 부상자도 많고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제도 이제 제이콥 라츠라는 좀 이름이 많이 없는 선수가 6이닝을 아주 잘 던져줘가지고 잘했었는데, 오늘은 디그롬이에요. 디그롬 그냥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7경기 동안 뭐 1.79로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이런 무지막지한 삼진쇼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디션 같은 것들도 보면은 구속이 1.2마일가량 잘 나왔었죠. 평균 98마일을 터치를 했다. 그리고 옛날보다도 좀 공격적인 투구,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의 빠따를 일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그롬이 요즘에 공을 89 정도밖에 안 던지는데 지난번 경기 때도 이닝 잘 먹었었고 좀 효과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볼티모어 오늘 브랜든 영이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마이너리그 갔다 온 친구예요. 원래 이제 스가노 등판 차례지만은 스가노가 최근에 뭐 이닝이나 실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지라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뭐 2.4라고 하긴 하는데 이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일 볼티모어도 저는 마운드 운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오히려 이제 텍사스를 불펜 타이밍에 백투백투백 홈런으로 역전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텍사스가 이기기도 하고, 저는 그냥 지금 사실 볼티모어가 분위기 자체는 많이 올라왔는데 디그롬 상대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뭐 이 낮 경기여가지고 좀 빠따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저는 디그롬을 흔들 만큼 볼티모어가 막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텍사스를 좀 좋게 보긴 하겠습니다. 글쎄, 빠따가 어제만큼만 해준다면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게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선발 투수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텍사스 사이드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디트로이트 대 어슬레티스, 플레어티랑 제이콥 로페즈가 붙네요. 일단은 지금 플레어티 상태가 좋지 못해요. 지금 2게임 연속으로 4.2 7실점, 2.1이닝 8실점 이렇게 하면서 방어율이 많이 솟구쳤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제구력도 괜찮아졌고 피홈런도 적게 맞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모습들은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거든요. 지금의 플레어티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이콥 로페즈라는 친구는 삼진 잡는 능력은 괜찮은 것 같아.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휴스턴한테 6이닝 실점으로 굉장히 잘 던졌었는데 그 헛스윙을 21개나 유도를 해내면서 이 친구는 뭐 마이너리그 때나 전부 이렇게 좀 삼진 잡는 능력들은 괜찮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잘해주고 있어요. 뭐 대신에 좀 볼넷이 많다든지 홈런도 적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3경기 동안은 뭐 피홈런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나쁘진 않은, 최소한 지금 플레이오티보다는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어제도 스쿠발이 제가 조금 의심을 했는데 스쿠발이 고전했지만은 빠따로 디트로이트가 이겨줬잖아요. 디트로이트도 뭐 지금 한 2경기가량은 빠따가 뭐 괜찮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 빠따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지금은 좀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어슬레티스는 이제 불펜이 약하다는 점이 있다든지 그냥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슬레티스도 오바보기 좋은 팀인데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 전부 다 오바였었다. 제가 요즘에 디트로이트 오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오바를 외쳤는데 스쿠발 등판 때도 오바가 났지만 오늘도 저는 플레어티가 좀 약해진 면모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디트의 빠따뿐만 아니라 어슬레티스 역시 플레어티한테 꽤나 뽑을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면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입니다. 개비 윌리엄스랑 이제 맥스 셔저가 붙는데 맥스 셔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 2023년 이제 매치 시절까지 그리고 텍사스로 넘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어요. 이제 텍사스에서 후반기를 조금 잘 보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거의 뭐 활약이 없었었죠. 이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지금 상태의 셔저는 저는 좋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속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 슬라이더나 포심 이걸로 그냥 뭐 사이형도 많이 먹으면서 시대를 지배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그나마 최근 마이너리그 2경기에서 뭐 삼진 12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마 당장 내일 슈어저가 긴 이닝을 먹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빈 윌리엄스는 매번 그냥 지금도 사실 이 구속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은 다른 시즌보다 구속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구속이 안 나오는 경기가 몇 번 있고 늘 제구 문제가 있는 선수잖아요. 올 시즌도 75이닝 동안 볼넷이 42개로 볼넷이 참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러다가도 실점 자체는 최소화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전 경기들은 뭐 볼넷이 많아서 한 4이닝밖에 못 먹고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직전 샌프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볼넷 3개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느 한쪽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토론토가 오늘은 원정 경기잖아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올 시즌 토론토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득점 생산력 차이가 거의 뭐 한 1.7점 가량 납니다. 원정 가면 득점이 많이 줄어들고 홈런 역시 절반 이상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사실 토론토를 좋게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슈어저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슈어저가 저도 참 좋아했던 선수지만은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일 복귀 등판이어가지고 조금 얼마나 좀 긴 이닝을 먹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클리블랜드를 조금 보고 싶긴 하네요. 일단은 토론토가 원정에서는 썩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하면서 클리블랜드만 살짝 보겠습니다. 개비 윌리엄스도 미들놈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매치 대 애틀랜타는 홈즈랑 이제 프렌테스라는 선수가 붙는데, 이 프렌테스는 되게 어린 선수죠. 2005년생이다. 가끔 마이너 레벨들을 다 괜찮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렸다고 했었는데, 사실 애틀랜타도 지금 뭐 선발진이 조금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 같아요. 지난번 등판 때 5이닝 4실점 그냥 뭐 그럭저럭 했습니다. 글쎄 뭐 앞으로 뭐 장래가 좀 괜찮아 보긴 하지만 2005년생인데 올린 거니까 괜찮아 보긴 하지만은 당장에는 그렇게 뭐 높이 평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클레이 홈즈는 지난번에 애틀랜타전에서 볼넷이 6개였었거든요. 올 시즌에 83이닝에 31개 볼넷이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가 아닌데, 지난번 경기 한 경기에만 볼넷이 6개였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올 시즌 사실은 그리고 커터를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닌데, 지난번 등판 때는 유독 커터를 좀 많이 던졌었더라고요. 커터를 두 번째로 많이 던졌었고, 뭐 전반적으로 구속 자체는 잘 나왔지만은 컨트롤이 엉망이었었다 이런 날인지라, 글쎄 클레이 홈즈는 사실 옛날에도 막 제구가 그렇게 나빴던 친구가 아닌데 그 직전 경기가 유독 좀 볼넷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전에도 요즘에 좀 피홈런이 최근 경기들에서 몰아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지금 방울 자체는 봐줄만해. 지난번 경기도 뭐 볼넷이 6개나 있었지만은 3실점이면은 그나마 실점을 최소화한 거니까 저는 뭐 나쁜 상태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의심이 되는 시기라고 해야죠. 글쎄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빠따 상태도 매치보다는 애틀랜타가 나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매치는 여전히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선발 차이가 크기는 한데 저는 뭐 홈즈도 지금 뭐 엄청 믿을 정도라고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9.5 기준에 언더 보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매치에 봤다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는 거랑, 그리고 클레이 홈즈 지난번 등판은 못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믿어야 되는 선수라고 보기는 봅니다. 어제도 사실 선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불펜에서 크게 좀 요동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치도 불펜이 조금 위태위태한데요. 그래도 저는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시애티 대 양키스 경기 있습니다. 싱어랑 프리드가 붙으니까 양팀에서는 꽤나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거기는 해요. 사실 싱어도 얘도 이제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최근 경기들에서 7경기 동안 3.23으로 꽤나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볼넷은 많았지만은 삼진을 많이 안 주다더니 이런 식으로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에서의 피안타 차이, 홈이랑 원정이랑 이제 뭐 한 경기 정도의 이닝 차이가 있습니다. 한 6이닝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뭐 26개 이런 피안타 차이가 나니까 홈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리그에서 득점 지원을 가장 잘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좀 득점 지원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싱어의 상태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일단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 뭐 맥스 프리드 사실 이제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 커터를 거의 뭐 안 던지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를 가장 많이 던졌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 자체는 그냥 맥스 프리드니까 기본 빵 정도는 해줬었는데, 사실 요즘에 실점이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원래 1점대였던 방어율이 살짝 뭐 치솟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선발이라고 봐야 되기는 하죠. 두 투수 모두 다 땅볼 유도 비율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들이라고 봐야 되고, 자 양키스는 이제 지난 12경기 동안 어제 경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타율 28등, 뭐 출루율 꼴등, 장타율 꼴등, OPS 꼴등, WRC 플러스 꼴등, 득점 낸 거 뒤에서 3등, 삼진을 많이 당한 거 전체 3등, 그리고 볼넷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못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공격 각종 카테고리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신시애티한테 그 신인 투수 체이스 번즈한테 첫 7타자가 전부 6개의 삼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양키스도 요즘에 빠따 좀 좋지가 못합니다. 저는 브래디 싱어도 그래도 지금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하잖아요. 이것도 선발 투수들은 양팀의 이런 그 타자들한테 전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드는 상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신시애티한테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하고, 브래디 싱어는 60타석 동안 3.3 정도로 양키스 빠따를 켄자 시절에 많이 만났을 때 그때는 부진한 면모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과연 이거는 그래서 싱어가 양키 빠따를 막아줄 수 있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프리드는 그냥 믿고 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승수라든지 방어율도 다 훌륭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CCT 빠따도 아주 좋다 그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은 프리드 정도면은 좀 이제 무마시킬 만도 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제도 좀 양키스가 불펜 구간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뭐 오늘은 양키를 좋게 볼게요.
일단은 싱어가 요즘에 잘하고 있어도 방어율 자체가 엄청 막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고 최근 방어율에 비해서 그냥 좋기 때문에 가져온 거지. 싱어도 뭐 아주 실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드를 높게 보면서 양키를 좋게 보고 그리고 뭐 언더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키의 타격 지표 그런 것들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내일은 조 라이언이 나오네요. 그리고 조지 컵인데 사실 이 정도 구도면은 선발하는 조 라이언이 그래도 우세하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라이언도 미러키가 미네소타한테 대량 득점을 했던 경기에서 라이언이 5.1이닝 동안 3실점을 했는데 사실 라이언이 내려가고 나니까 이후에 실점이 14점이 더 있었거든요. 그만큼 상대의 빠따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라이언은 꽤나 막아주긴 했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요즘 방어율이 3.06까지 좀 치솟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WHRP도 상당히 좋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사실 뭐 피홈런이 많아진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태가 뭐 그리 좋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지 커비 얘도 이제 복귀한 다음에 천사한테 7이닝 14K 좋은 경기를 했지만은 이후 두 경기 동안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가장 최근 경기가 이제 컵스와의 경기인데 그날 이제 리그레이 필드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날 이제 커비가 피홈런도 두 방 맞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지금 조지 커비가 좋다 안 좋다 그거를 내다보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지 커비가 애매한 반면 라이언은 사실 커비보단 잘하고 있는데 시애틀한테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통산 4경기 동안 5.50에다가 약점이 피홈런도 5개나 있었었고 지금 시애틀은 빠따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 조 라이언은 시애틀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409에 달한다. 여기만 뭐 피장타율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뭐 얘 친구의 장점인 볼넷을 많이 안 준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 라이언이 시애틀 애들한테 굉장히 약했던 거 이런 것들도 보이길래 그냥 일단은 또 한 번 오바 같은 거 가면 괜찮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시애틀 빠따 기세가 너무 좋은데 어제도 이제 뭐 카스티오가 나와가지고 좀 게임 초중반에 사실 이제 한 점수 실점도 해가지고 4회쯤에 아마 5대0가 그랬잖아요. 점수가 좀 일찍부터 많이 났는데 저는 오늘도 뭐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언 때문에 오바 보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시애틀이 라이언한테 강했다. 시애틀 요즘에 빠따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조지 커비는 저는 상태를 지금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봐가지고 물론 미네소타가 요즘에 빠따를 그렇게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제 12경기 동안 1승 11패 이런 구간이어서 미네소타를 좋게 볼 건 없고 저는 이게 시애틀이 또 역배를 받았는데 또 그냥 뭐 2.5프렌? 뭐 시애틀의 역배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켄자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마이크 와카 그리고 드류 라스무센이네요. 이 정도 선발들이면은 팀에서는 잘 던지는 애들이 나오는 셈이에요. 와카도 못해도 켄자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발이고 라스무센은 맥클라난이 없는 와중에 올 시즌 템파의 1선발급이라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방어율도 그렇고 WHRP도 위기를 많이 안 준다. 볼넷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이 라스무센은 피홈런이나 볼넷이 약간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포심 같은 것들도 얻어맞는 비율이 꽤나 늘기도 하고 사실 라스무센이 지금은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한때 이 친구가 한 5이닝가량 먹으면서 실점이 한 2, 3실점 된다 이러면서 조금 위태위태하다고 했었는데 이후에 4경기를 정말 깔끔하게 막아주더니 최근 3경기 동안에는 또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켄자가 또 진짜 못 치기는 합니다. 켄자도 빠따가 올라왔었다가 다시 그냥 못 올라가고 26등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인지라 켄자도 빠따 상태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와카 이 친구도 뭐 어슬렉스한테 피홈런 2방 맞으면서 5.1이닝 5실점 화싹한테도 막 6이닝 3실점 이랬었는데 지금 텍사스전 못 치는 빠따한테 6이닝 실점을 호투를 하면서 그래도 역시 와카다 국밥 같은 활약을 해준다 그런 면으로 보여줬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템파는 빠따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투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템파가 요즘에 얼마나 센 팀인지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나왔던 부비치보다도 지금의 와카가 조금 더 믿을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라스무센이 흔들린다는 건 있지만은 그만큼 켄자가 너무 못 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조명해 보면서 또 한번 9.5씩이나 뒀으면 이 경기는 언더를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발들이라고 하면은 템파의 승도 보도록 할 텐데 글쎄 나는 지금 라스무센도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무섭기는 해.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컵스 경기입니다. 이 라이벌 시리즈가 오늘 또 열리네요.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게 내일도 보면 선발 투수상으로는 지금 맷 보이드는 컵스에 거의 뭐 1선발급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에릭 패디도 나쁘지 않습니다. 3.54 정도로 방어력이 괜찮아요. 둘 다 얼핏 봤을 때는 꽤나 잘 던지는 선발들인데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의 컵스 시리즈는 그냥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엄청난 라이벌리가 인터넷답게 되게 많이 주고받고 있죠. 요즘에 컵스가 빠따가 막 그렇게 막 좋은지 나쁜지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빠따는 그렇게 엄청 잘 치는 건 아닌데
요즘엔 잘 칩니다. 컵스와의 시리즈는 잘 치고 있고 2경기 동안 홈런 7개.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이제 8경기 동안 7승 1패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그래서 요즘에 세인트루이스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제 원래는 컵스가 그냥 내셔널리그 중부직으로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미러키랑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세인트루이스랑도 승수 차이는 3승밖에 안 나거든요.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세인트루이스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컵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이벌 팀한테 수입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이드도 팀의 1선발급이니까. 지난번 등판 때는 이제 보이드가 그때 바람이 되게 많이 불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래도 한 이닝 정도는 던질만 했었는데 얘를 76구 만에 내리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어. 호수비도 보여주고 보이드가 뭐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았었는데 다른 날보다 위태위태해 보긴 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일찍 내릴 정도가 싶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올 시즌 보이드는요 못한 경기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보이드도 원정에서 방울이 살짝 올라가고 패디는 홈에서 4.36, 원정 3.00으로 오히려 홈에서 약간 친구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전 선발 투수는 사실은 오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난 이 시리즈 자체가 그냥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5 오바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 점차 게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난 치열한 매치로 서로 간에 좀 이제 어설프게 주고받는 그런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좀 피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네요, 이거는. 다음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피하고 싶어요. 이게 당연하게도 휠러가 좋은 선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도 요즘에 빠다가 막 엄청 답이 이렇게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 그 전까지는 분위기도 좋고 했었는데 휴스턴 정도의 팀을 만나니까 저득점으로 그냥 끝나버렸었잖아요. 과연 내일은 콜튼 고든이 휠러랑 필적할 정도로 막아줄 수가 있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방울 자체도 4.549 근데 생각보다 땜빵치고는 잘해주고 있는 와중에 있기는 해요. 볼넷이 상당히 적다든지 그리고 원래 홈런도 적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랑 어스레키스한테 2방씩 맞으면서 조금 안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필라델피아를 무난하게 봐도 괜찮지만은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 좀 끈덕지게 비등비등하게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제 휠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줄지 사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드려서 좋을 건 없다. 필라델피아가 막 배당이 뭐 휠러 경기에 한 1.6 막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저는 굳이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좀 치열할 만한 매치다. 따지고 보면 둘 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2등, 내셔널리그 2등 이런 팀들끼리 붙는 되게 좀 수준급 팀들끼리 경기인지라서 선발 차이가 크긴 하지만은 저는 필라델피아를 쉽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점차 게임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콜로라도 대 다저스 경기 체이스 돌랜더랑 야마모토인데 일단은 체이스 돌랜더는 미완의 대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의 이제 1번 유망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체이스 돌랜더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한 12 정도로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공이에요. 이게 좀 먹힐 때는 잘 먹혀. 하이 패스트볼로 헛스윙 유도하고 그런 건 좋은데 지난번에 워싱턴전처럼 6이닝 2실점 이런 경기를 할 때도 있는데 아마 다저스 상대로는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거슬리기는 합니다. 일단은 다저스를 상대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가지고 포텐셜은 괜찮은데 그게 발현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뭐 야마모토 다른 거보다 그냥 오늘 쿠어스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통상 쿠어스에서 한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작년에 시즌 막바지 때 한번 그냥 괜찮았던 그런 경기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조금 억울한 판정이 있었었죠. 그전에도 좀 어려웠었는데 자, 지난번 경기 때도 볼넷을 많이 허용을 하더니 지난번 경기 때도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공 이게 볼이 불렸거든요. 조금 이제 멘탈이 나가만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 경기도 야마모토가 못하진 않았었어요. 6.1이닝 동안 3실점 그냥 그럭저럭 했었는데 일단은 콜로라도를 상대를 한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 콜로라도의 장타율이 리그 1등이에요. 보니까 6월달 기준으로 장타율만 확인했는데 일단은 콜로라도 6월 오피스가 7, 9위 정도로 많이 괜찮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구장 자체가 되게 좀 큰 구장이라서 장타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홈런 지표도 나쁘지 않고 아마 2루타 같은 거 리그 1등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장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로라도 바다들의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라고 보이고 저는 그냥 10.5 기준에 오바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다저스가 돌랜더를 부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야마모토도 실점 자체는 꽤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지라 내일 뭐 다저스가 우한 대로 원정일 때 뭐 OPS가 되게 안 좋게 찍힌다고 하지만은 어제랑 똑같아요. 이거는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얘기가 많이 다를 거다. 다저스랑 그리고 뭐 오바 요즘에 사실 프리먼 같은 애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런 것들 좀 이제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저스 승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도 이 쿠어스 필드라는 특성 때문에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갖고
다저스의 뭐 행승까지 본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바라든지 다저스에서는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로건 앱이랑 에드워드 카브레라네요. 일단 로건 앱은 요즘에 잘합니다. 손발이 미쳤죠. 따지고 보면 요즘에 한 4경기가량은 이닝도 되게 잘 먹고 엄청 잘해주고 있는 게 맞기도 해요. 지금 6월 달에만 그 28이닝, 4경기 동안 28이닝 평균 7이닝 먹고 1.61. 그냥 로건 앱은 로건 앱이다. 그런 면모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웹은 그렇게 막 걱정이 많이 안 되죠. 홈에서 웹이 찢어지는 날이다? 그날은 못 먹는 날인 거고, 일단 홈에서 웹은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상대의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요즘에 괜찮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필라델피아전에서 그때 산체스랑 붙었는데 산체스가 8이닝을 먹긴 했지만 그날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날따라 이제 구속도 평소보다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싱커 커브 포심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공들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원래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볼넷인데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제 59이닝 동안 볼넷 26개 많기는 한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봐줄만한 수준이기는 해요. 특히나 요즘에 그래도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 저는 그런 게 거슬려가지고 과연 지금의 샌프 파따로 이거를 마이애미를 찍어 누를 수 있냐? 저는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건앱이 나오는 경기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파따가 신통치가 못하다. 상대 선발도 요즘의 분위기가 괜찮은 편에 속한다. 이런다면은 그냥 7.5여도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만큼 로건앱은 로건앱인데 아마 내일도 7이닝 이상 먹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파따 지금 좀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더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